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시진핑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내부 경쟁이 심화되면서 집단 지도체제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 내 권력 투쟁으로 인해 고위층이 잇따라 사망이나 실각을 하는 등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통치 기반이 눈에 띄게 약화됐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치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군부 내에서 시진핑의 1인 독재 반발, 집단 지도체제 복원을 요구하고 나서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세계는 지금 대체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방의 방송매체 알자저 잉글리시에서 중국이 얼마나 시진핑 1인 독재 국가인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자 출연한 중국인 출연자가 중국이 1인 독재 국가가 아니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인권 유린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들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런던 콘웨이홀에서 전문가 패널과 라이브 청중이 함께하는 방송이었는데, 이날 진행자는 고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통역사이자 중화인민공화국의 수호자라는 소개와 함께 등장한 중국 베이징의 세계화센터 부회장이었습니다. 알자저 잉글리시의 진행자는 공산당의 열렬한 지지자를 향해 시진핑 독재 체제에 대해 신랄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야망과 인권 및 시민에 대한 공격적인 단속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은 핵무기를 확장하면서 군사비를 늘리고 있으며 현재 세계 최대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군대가 싸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군사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날 알자저 잉글리시의 진행자가 집요하게 물은 것은 시진핑 독재하에서 중국에서 인권 유린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최소 50만 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적어도 50만 명의 사람들이,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캠프에 구금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몇 년 동안 50만 명이 구금되었다고 말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당신은 휴먼 라이츠 워치를 인용하고 있으며 그 숫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전문가는 그런 숫자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가족이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 나와서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2017년부터 이 지역에서 기소된 사람들, UN 인권사무소는 위성 영상을 조사했습니다. UN이 수집한 수많은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관타나모 감옥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수감자들의 증언에는 묶인 상태에서 전기배트로 구타를 당한 것이 포함됩니다. 얼굴에 물을 부은 채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독방 감금으로 인해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의자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시진핑 주석에 대해 말할 수 없으며, 말을 하면 집에 가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급기야 진행자가 시진핑을 욕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시진핑을 욕할 수 있습니까? 중국인 패널은 당황하면서 각 나라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고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시진핑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민감성 때문에 중국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비판할 수 없습니다. 1억 명의 사람들이 모두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는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존경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지적해줍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뽑는 선거에서 무려 100%에 달하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다른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꼬집습니다. 당신이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투표용지에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2013년 대통령을 선출하러 갔을 때 투표용지에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지 청중에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후보는 한 명뿐인 것 같아요. 다른 이름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본질을 분석해보면 공산당의 권력투쟁 격화로 당내 집단지도체제 복원 요구, 원로 및 군부의 반발, 고위층의 이딴 실각과 의문사 등으로 시진핑 1인 체제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시진핑이 임명한 전현직 국방부장 웨이펑어와 리상푸, 신강 외교부장이 낙마했고 2년 전 시진핑의 군부숙청을 이끈 허웨이둥 랴오하라인도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군 정치공작을 총괄해온 랴오하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은 작년 11월 실각했고, 중국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3개월 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허웨이둥의 빈자리를 군부 최고실세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계열 인사가 메우자 시진핑에게 맞서는 군부 파벌의 윤곽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특히 허웨이둥 부주석의 실종 및 숙청, 그리고 시진핑 측근인 쉬치량의 급사 등은 단순한 건강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는 시진핑 체제 내 파벌 갈등과 숙청이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허웨이둥은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동부전구 사령관 출신으로 그의 숙청은 시진핑의 군권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 군부 내부에서는 장유샤의 산시방과 허웨이둥의 푸젠계 간의 파벌 투쟁이 격화되면서 시진핑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로의 개입으로 장유샤 등 군부 원로와 구세력이 시진핑의 권력에 도전하며 장유샤 파벌이 시진핑의 측근들을 숙청하면서 군권을 다시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시진핑 몰락은 두 충신의 충격적 배신으로 시작됐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장유샤와 허웨이둥의 갈등, 즉 충신들 간의 균열과 배신이 결정적이었다는 후문입니다. 장유샤는 원로들과 연계해 시진핑의 군부 장악을 무력화시키고 허웨이둥은 숙청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약화됐고 군부 내 파벌이 재편되면서 시진핑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사임설과 왕양 집권설은 최근 시진핑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왕양 등 집단 지도 체제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심지어 최근 일부에서는 군부 반란 가능성, 시진핑 연금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 숙청과 망명설이 제기되면서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한 일부 인사들은 망명설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각설이 파다해지자 보다 못한 시진핑은 최근 당 기관지 기고문에서 칼날을 내부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내부 모순과 당내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강경한 숙청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제로 인민해방군 고위층은 시진핑의 1인 독재에 반발하며 집단 지도 체제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시 주석은 이처럼 자신에 대한 권력 약화, 원로들과 군부의 반발들이 외부로 새어나오자 최근 장기 집권과 2030년까지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부랴부랴 실각설을 잠재우는 모습입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으로 5년 국정계획을 공식 언급하는 글을 올려 사실상 집권 사기를 시사했습니다. 시진핑의 글은 중화권과 한국, 일본 등에서 최근 급속히 퍼진 실각설을 의식해 권력 건재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해외에 서버를 둔 반중 온라인 매체들이 지난달부터 시진핑이 올가을 권력을 잃을 것이란 기사를 쏟아냈고 이 내용을 주변국 언론과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옮기면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도부의 정치에 관한 정보를 강도 높게 검열하고 있지만 최근의 정보들은 중국에서 숙청당한 장점인 후진타오 계열의 전직 간부와 학자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각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시진핑의 공개활동 감소와 의전 수준 저하 등이 거론됩니다. 특히 최측근에 잇따른 낙마로 소문의 불길이 거세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시진핑 실각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다만 이런 소문이 퍼진 배경에는 후계구도 모색 등 권력 구조 변화가 있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실각설이 대두되면서 다시 조명되고 있는 사건은 바로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벌어진 후진타오 강제퇴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시진핑의 원로 숙청 계획이 실패한 결정적 순간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후진타오를 포함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원로 15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소란죄 혐의로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위해 시진핑은 왕샤오홍 공안부장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알리고 회의장 내부에 보안요원과 사복경찰을 배치하도록 지시했으며 장유샤 부주석에게는 회의장 밖에 군인들을 배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신이 신뢰했던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충칭시 당서기 천민얼이 시진핑의 편에 서지 않고 후진타오 편에 줄을 서면서 시진핑의 쿠데타 계획은 수포로 돌아왔고 그 후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가 신뢰했던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는 원로 15명에 대한 체포 계획을 후진타오에게 미리 알렸고 이로 인해 당 원로들은 후진타오가 연단에서 끌려나가는 상황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유샤 역시 회의 전에 일부 원로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반응하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시진핑의 측근들조차 그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시진핑 다음의 차기 지도자로 왕양이 부상하고 있으며 총리로는 후춘화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고서에 쓴 점입니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가 중러 관계와 중이란 관계가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시진핑 체제의 종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차기 지도부와의 관계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소식통들은 이르면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통해 권력 교체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정세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공산당이 내부 과도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총서기 및 국가주석으로는 왕양, 총리로는 후춘화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공청단 세력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이후 중국이 덩샤오핑 시대의 집단 지도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시진핑의 권력 위기는 단순한 건강 문제나 일시적 권력 투쟁이 아니라 그가 구축한 1인 독재체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하반기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공산당 20기 4차 전체회의에서 후속 권력의 포석이 깔릴지도 주목됩니다. 사중 전회에서 권력 핵심이 직을 내려놓은 사례는 거의 없기에 시 주석이 핵심 직책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군정 요직 교체가 이뤄지고 시진핑과 대립한 세력 일부가 명예직을 얻는다면 중국 정치 권력 지형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각의 정확한 시기와 후임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이 정기간 핵물 차이나 브리프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약화를 정면으로 다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시진핑 실각설은 온라인에서 풍문처럼 떠돌던 것이었는데 이처럼 공신력 있는 미 기관까지 본격적으로 언급하자 실각설이 기정사실화되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차이나 브리프 25권 12호는 관영 매체에서 시진핑의 중심적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글에서 당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는 인물이 주요 정책 결정 영역에서 영향력을 잃어감에 따라 중국 정치는 흥미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해 시진핑 실각설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차이나 브리프는 인민일보, 신화통신, 중국 중앙방송 등 중국에서 체제 선전도구로 활용되는 관영 언론이 시 주석을 거론하는 빈도가 줄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난달 미중 무역협상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은 물론 공산당 중앙판 공청회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새 정책 발표나 리창 국무원 총리가 주관한 헌법 충성 서약 행사 등을 다룬 관영 매체에서 시 주석이나 그의 사상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대부분 보도에서 시 주석의 지도가 있었다 혹은 시진핑 사상을 따라야 한다는 표현을 언급했던 과거 양상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분석은 최근 유튜브, X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올가을 안에 시 주석이 권력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시진핑 실각설이 확산하는 시점에 나와 주목됩니다. 실각설의 골자는 당의 권력은 공산당 원로에게, 군의 권력은 군부 2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에게 뺏겨 시 주석이 실권을 잃은 종이호랑이 신세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풍문은 해외 체류 중인 중국반 체제 인사들이 주로 확산시키고 있는데 중국에서 숙청당한 장쩌민 계열 상하이방과 후진타오 계열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의 전직 간부 등이 실각설 유포에 관여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각설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시 주석의 최측근 인사들이 연달아 낙마를 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랴오화 중국 군사위원회 위원회 직무면직은 물론 최근 몇 년 새 전현직 국방부장인 웨이펑어와 리상푸 신강 외교부장도 실각했으며 군서열 3위이자 시 주석의 군내 신복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3개월 넘게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 주석이 자신의 계파도 숙청할 정도로 반부 페이지가 높다는 의견과 군은 이미 장유샤 부주석이 모두 장악했다는 분석이 팽팽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월 전격 은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설도 퍼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주요 공식 석상에서의 어색한 표정 관리가 눈에 띌 정도로 많아졌고 시진핑 자신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뒤로 물러나는 듯한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실각설과 더불어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약화시킨 인물로 지목된 사람은 장유샤 부주석입니다. 서방 언론들은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등 정치, 사법 체계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지지 기반 약화는 독재자 실각의 가장 명확한 전조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장유샤가 퇴장하는 시진핑에게 대놓고 등을 돌린 장면이 포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물론 시진핑 이후의 권력 승계는 장유샤 외에도 다른 시나리오들이 존재합니다. 리창 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실무진의 집단 지도체제, 왕위 외교부장 등 외교라인의 부상 가능성,
혹은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정계 원로들의 중재하에 이루어지는 집단압의 체제 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부의 영향력과 반시진핑 정서를 고려할 때 장유샤가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각설의 실체가 없다는 반증 또한 적지 않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에만 3차례 해외 순방을 떠났는데 국내 권력 관계가 불안하다면 장기간 중국을 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 주석은 자신에 대한 실각설을 의식한 듯 지난달에는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언급하며 2030년까지 집권할 것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불리해지자 시진핑 주석은 급하게 공개석상에 자주 등장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AI 단지를 찾아 과학기술 혁신의 고지를 만들라고 주문하는가 하면 브릭스판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협력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부 단속을 기강잡기도 유난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각설과 공직자 금주령에 따른 일부 반발 및 혼란을 의식한 것인지 시 주석은 최근 관리들에게 기강 강화를 주문했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모여 공부를 하는 집체학습을 보도해 당 관리들에 대한 기강잡기에 나섰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직접 지난 5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음주와 사적 모임을 전면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오히려 악영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유력한 중국 대학 총장이 대놓고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왕숙보 중국 푸야오 과학기술대 총장은 딥시크의 창립자 량원펑이 박사학위를 추구했다면 딥시크의 출연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라며 중국의 최근 기술적 혁신은 대학연구실이 아닌 박사학위 없는 사업가의 기업들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웡숙권은 하얼빈 공대와 시안 공대 등 중국의 명문대에서 총장을 역임한 로봇 분야 권위자인데요. 왕 총장은 중국 로봇업계를 선도하는 유니트리 설립자인 왕싱싱과 세계 1위 드론업체 DJI를 만든 왕타오의 사례도 들면서 단일 분과 학문에 집중하는 중국 박사 교육 시스템이 사회 발전과 학문의 단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사교육은 단일 분과 학문에 초점을 맞춘 작은 틀에서 벗어나 사회와 직접 교류해야 하고 이것이 교육개혁의 필수과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2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 세계 주요 과학학술지 연구 논문 최대 기여국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의 인적, 물적 집중 지원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중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이 지나치게 전문화돼 있고 좁게 정의돼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 우려에 왕 총장의 언급이 불을 찌른 것입니다. 왕 총장 이후 과학계에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대놓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학계와 의료계 일부에서 너무 빠르다며 AI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대표 매체인 타이베이 타임즈는 지난 9일 이 같은 현상은 정부와 국영 언론이 AI 기술의 혁신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이례적 현상으로 실제 의료 현장과 기술 연구 분야에서 성과와 위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표면화된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칭화대학교 의학연구자 그룹은 4월 말 미국 의학저널 자마의 논문을 발표하며 중국 내 병원에서 딥시크 AI가 너무 빨리, 너무 이르게 도입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논문에서는 의료기관이 기술적으로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소셜미디어 담론의 압력에 직면해 딥시크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딥시크가 생성한 치료권 고안을 환자가 의사에게 제시하며 반드시 따를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내 300여 개 병원에서 딥시크 AI가 적용되면서 AI 생성 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 문제가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AI가 의료 분야에서 잠재력을 보여주는 만큼 이처럼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의료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대학 AI 과학자들도 지난달 딥시크의 R1 등 최신 추론 모델의 기술적 돌파구가 이전에 믿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점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AI 혁신이 인공 일반지능으로 가는 큰 도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 주승춘 교수조차도 중국 AI 담론이 대형 모델의 성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본 연구와 본질적 지능에 대한 논의가 소홀해졌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민일보마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일부 외신을 중심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은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 시 주석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공산당 선전부가 기사 내용과 논조를 결정하는 선전 매체인데요. 반중 성향의 미국 매체 에포크타임스는 지난 13일 당 기관지 일면에서 사라진 시진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민일보가 지난 10일자 일면에 시 주석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가 더 개방될수록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기사를 실으며 이례적인 편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시진핑이 강조해온 폐쇄적 통제 강화와 자력 갱생 노선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인민일보는 지난 10일자 일면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와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런정페이는 개방과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가 점점 더 개방되면 개방이 우리를 더 발전하게 만든다고 답했는데요. 이번 인터뷰에서는 시진핑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일본 매체 재팬포워드는 이처럼 시 주석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으로 보면서 이것은 중국 내 권력이양의 역사적 패턴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팬포워드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가 권력을 상실했을 때 이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발표를 미뤄온 관행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의 사임이 실제 사임일인 1987년 1월보다 9개월 늦은 그해 10월에 발표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전례는 시 주석의 권력이 약화되었더라도 여전히 명목상 지도자로 남아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달 초 일본의 영자지 니케이 아시아도 시 주석의 권력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지난 4월 25일 열린 공산당 정치국 원내회의에 대해서는 당일 보도했지만 5월 회의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진위는 하반기 열릴 예정인 사중전회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 규약상 당 총서기는 중앙위 전체회의나 당대회를 통해서만 해임될 수 있는데 시 주석의 충성파로 채워진 현 중앙위 구성상 시 주석이 직을 잃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다만 군부 재편과 요직 인사를 통해 시진핑 1인 체제에 균열이 생겼는지 실마리는 엿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실각설이 주로 반중 인사를 통해 확산한다는 점에서 유포 의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강론을 따지면 틀린 예측도 많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주목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00만 인구를 가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대피 행렬이 이어지며 혼돈과 공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불특정 다수를 향해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경고했고 이스라엘은 몇 시간 내 테헤란 3구 지역의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고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시간 후 테헤란 교회 상공에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나타났고 이란 국영TV 스튜디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테헤란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잇단 폭격 이후 도시를 떠나기 위해 줄을 섰으나 이미 주요 도로는 마비되고 주유소 대기줄이 수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인터넷 흐름을 추적하는 독립기관인 넷블록스는 이란 국민의 국제 인터넷 접속이 거의 50% 감소했다고 보고하며 이스라엘이 13일 공습을 개시한 이후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사용자들의 보고를 확인했습니다. 피난길에 나선 이란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 5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가는데 거의 2시간이 걸리는 등 혼돈과 공포 그 자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처 없이 피난길을 떠나는 이란 국민들을 보며 전쟁의 무서움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한국 교민들은 한국 정부가 대절한 버스를 타고 신속하게 육로 대피에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일부는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9일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가족 등 20여 명을 육로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전황, 대피 수요, 도로, 영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한 시점에 이동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본부에서 해외 안전상황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투르크메니스탄에 파견하고 현지 대사관과 협력해 교민들에게 임차버스와 숙소,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피 과정에는 주 이란 대사관 직원들도 직접 동행했습니다.
이번에 이란 교민과 가족들은 약 1200km를 버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휴식 없이 달릴 경우 약 16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지만 도로 및 공습 상황 등으로 이동 중 휴식을 취하거나 이동이 중지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민들이 이렇게 탈출을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테헤란이 공격받던 날 중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피난길에 올라 공포의 탈출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이란과 우호관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의 사업 등의 목적으로 머물던 중국인들이 험난한 공포의 탈출길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펑파이 신문은 이란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과 인터뷰를 통해 테헤란의 공습 현황과 대피 상황 등을 전했습니다. 테헤란에서 사업을 하는 탕모 씨는 지금 우리는 목숨을 걸고 피난 중이다. 매우 두렵고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밤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음이 들렸다. 이란인들도 도망가고 있다고 밝혔고, 업무차 테헤란에 머물던 왕모 씨는 남쪽 세라즈시를 거쳐 아바스항으로 이동한 후 두바이로 빠져나갈 계획이다. 이란 정부가 오염위험이 있다며 수돗물을 마시지 말고 생수를 마시라고 한다. 지금 테헤란은 아주 위험한 상태다. 최대한 빨리 대피해야 한다라고 절망적인 상황을 알렸습니다. 중국인들은 많은 중국인이 이란의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호텔 측으로부터 갑자기 퇴실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호텔에서 나가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데 영어와 페르시아어를 못하는 중국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란을 탈출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텔에서 쫓겨나 내몰렸다는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누구는 이라크로, 누구는 두바이로,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상황입니다. 중국 대사관은 교민 안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이 중국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다는 것조차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기류는 중국 내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외신을 중심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공산당 선전부가 기사 내용과 논조를 결정하는 선전 매체인데요. 반중 성향의 미국 매체 에포크타임스는 당 기관지 일면에서 사라진 시진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민일보가 지난 10일자 일면에 시 주석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가 더 개방될수록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기사를 실으며 이례적인 편집을 보였다. 이는 시진핑이 강조해온 폐쇄적 통제 강화와 자력갱생 노선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인민일보는 지난 10일자 일면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런정페이는 개방과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가 점점 더 개방되면 개방이 우리를 더 발전하게 만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공산당 당국의 경제정책을 최전선에서 옹호해온 인물이지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시진핑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영자지 재팬포워드 역시 인민일보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시진핑과 다른 최고 지도자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대신 탄소 감축이나 지역개발과 같은 일상적인 주제에 집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팬포워드는 시 주석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2주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부재는 전례가 없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분명 시 주석이 2012년 당 총서기에 취임하기 전 권력 따지기의 일환으로 모습을 감췄거나 2023년에는 뇌수술을 이유로 잠시 자취를 감췄던 과거 사례들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 위안 여사가 최근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고 수행원 규모도 축소됐다. 이번 부재는 중국 내 권력이양의 역사적 패턴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곧 중국 공산당 지도자가 권력을 상실했을 때 이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발표를 미뤄온 관행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 재팬포워드는 후야오방 전 공산당 총서기의 사임이 실제 사임일인 1987년 1월보다 9개월 늦은 그해 10월에 발표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전례는 시 주석의 권력이 약화되었더라도 여전히 명목상 지도자로 남아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진핑 주석의 30년 지기인 쉬치량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지난 2일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정앤슝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사무소 소장이 해임되는 등 시 주석 측근들의 신변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중 성향의 홍콩 성도일보는 베이징의 소식통을 인용해 쉬치량은 이른 아침에 조깅하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이른 나이여서 사인을 놓고 궁금증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쉬치량은 지난 1월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국무원 춘절 단배식을 끝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쉬치량은 군사위 부주석으로 부임하는 10년간 군사위 주석인 시진핑의 군권 장악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기존 인민해방군의 4개 부를 중앙군사위 산하 15개 기능부서로 분리하고 육군사령부, 로켓군,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는 등 군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시 주석이 강조한 군내 부패 척결도 도왔습니다. 이런 인물이 갑자기 사망했으니 이런저런 설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국 군부 최고위층의 갑작스러운 낙마와 실종 그리고 사망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중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은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 쌓이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중국발 상황 전개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최근 중국발 천하대란 소식이 중화권 매체들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권력을 상실했으며 당과 군의 권력은 후진타오 전 총석이, 원자바오 전 총리 등 공산당 원로와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 등 반대파 군부에게 장악됐다는 주장이 주를 이룹니다. 최근 1~2년간 중국에서는 군 고위층의 갑작스러운 실종, 낙마, 사망 소식이 특별한 설명 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처음 양상은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군부의 반부패 투쟁의 일환인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해 중반부터는 친시진핑파 군부의 숙청 낙마 소식이 빈번해졌습니다. 지난 5월 들어 이 중국발 천하대란의 실체를 뚜렷이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의 중화권 전문가들이 일제히 전한 바로 그 회의, 즉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비밀 확대회의 개최 사실입니다.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기존 25인의 정치국위원회, 공산당 원로, 퇴역 군장성, 전직 상무위원과 고위 간부들까지 참여한 정치국 확대회의를 비밀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들이 관례를 깨고 외부 원로들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 회의의 안건이 바로 시진핑 주석의 거취와 관련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확대회의에서 중국의 핵심 인사들은 이 시진핑의 거취를 둘러싸고 참석자들은 전면 퇴진이냐, 부분 퇴진이냐를 치열하게 논쟁했다고 전해집니다. 결론은 일단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에서 사중전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퇴진이라는 방향을 정한 가운데 시진핑의 체면과 당의 위신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퇴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면 퇴진시킬 것인지가 주요 논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시진핑 주석은 이미 실권을 잃고 꼭두각시로 전락했으며 시진핑이 축출된 이후 공백이 된 권력을 놓고 암투가 격화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권력자의 출현과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두 집단의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7월 이후 군부의 친시진핑파인 푸젠성의 30일 집단군 출신 세력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온 반시진핑파 군부입니다. 그 정점에선 군서열 2위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의 이날 연설은 참석자들을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장유샤는 군 내부 부패 혐의로 체포된 상장과 중장 명단을 30분에 걸쳐 낭독했는데 대부분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장성들이었습니다. 그의 발표대로라면 군내 시진핑 세력은 발붙일 곳이 없어져 시진핑이 더 이상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국 운영과 관련해 주목할 또 하나의 집단은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의 당 원로와 그들로 대표되는 공청단파의 약진 가능성입니다. 후진타오는 시진핑의 사면임을 확정지은 2022년 10월에 20차 당대회 폐막식 도중에 강제로 끌려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여 만에 시진핑의 거취를 결정할 회의의 좌장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오직 공산주의 청년단 개파만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지켰다라고 일갈하며 오는 사중전회에서 차기 중앙정치국위원회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파 비중을 3분의 1로 확대한다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후진타오는 전 총석이라는 상징성으로 전국 안정에 방파제 구실을 하고 실질적인 전국 운용은 원자바오 전 총리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는데요. 반 시진핑파 군부의 반격이 시작된 시점은 대체로 지난해, 즉 2024년 6월과 7월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17일에서 19일 산시성 예난에서 10년 만에 중앙군사위 정치공작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반부패 투쟁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군의 절대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의 절대 충성을 강조하며 군내 반부패 투쟁을 강조한 이 예난 공작회의가 시진핑 권력이 크게 약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1년 전인 2023년 6월 로켓군에 대한 대대적 숙청으로 시작된 시진핑의 반부패 투쟁 앞에 은인자 중에 온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이 시진핑에게 맞서 칼을 뽑은 시점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15일부터 18일 개최된 제20기 3중전에는 장유샤의 반격에 당의 민심이 함께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후 당내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시진핑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시진핑이 이대로 권력을 유지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의 공감이 이루어졌고 이에 1942년생 원로 3인이 과도기적으로 정국을 운영하자고 의견이 수렴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1942년생 원로 3인은 후진타오 전 총석이, 원자바오 전 총리, 그리고 후야오방 전 총석이의 아들인 후더핑 전 통일전선 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총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원로들의 직원 따위는 2018년 베이다이어 회의 직후와 마찬가지로 무시해버리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바로 장유샤의 총구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의 총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5대 전구 중 중부전구, 북부전구, 남부전구 사령관을 자신의 측근인물로 교체함으로써 이들 전구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지난해 11월에 랴오화 중국 중앙군사위원 겸 정치공작부 주임의 기율 위반과 조사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랴오화가 구금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시진핑이 임명한 인물들을 포함해 1,300명 이상의 군 인사 관련 정보를 자백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는 장군도 100여 명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랴오화의 폭로에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에 회색으로 변할 정도로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랴오화의 자백은 장유샤의 시진핑 군맥 정리에 결정적 자료가 됐고 이를 통해 시진핑의 군대 내 직계 세력을 적발해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시진핑이 실각했다는 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 세계의 시선은 시진핑 주석이 과연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참석하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는데요. 실각설이 떠도는 시진핑 주석이 과연 11월 경주 에이펙에 참석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